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58년에 발표된 손창섭 작가의 잉여인간입니다. 잉여인간은 글자 그대로 전쟁 후에 남은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잉여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 소설은 6.25 전쟁 후에 살아남은 인간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 인물부터 볼게요. 서만기는 이 소설에서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사회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비인간적인 시대를 극복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될 정도죠. 만기 치과의원의 원장이면서 정말 잘생기고요. 아내 바라기에 교양 있고 사람이 깊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아도 허허하고 넘길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치과 병원의 원장이라니까 삶이 넉넉할 것 같지만 사실은 치과 병원의 건물이며 모든 집기들은 건물 주인 거예요. 손에 딸린 식구가 10명도 넘으니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만기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비분관계, 최익준입니다. 익준이는 사회에 불만이 정말 많아요. 신문을 읽어도 늘 비판할 점만 찾지요. 전쟁 후에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미군을 상대로 사기치려는 모습들에 치를 떨면서 자신은 정직하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실패합니다. 사회에 용납되지 못하는 불운하고 안타까운 인물이지요. 부인이 생선 장사를 해서 입에 풀칠을 하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인물이에요. 물론 친구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시리의 인간 천봉우입니다. 천봉우는 아주 의욕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의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데요. 전쟁 전에는 수재였대요. 그런데 전쟁 후에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는 바람에 푹 잠에 들지를 못해서 얼굴이 퀭합니다. 평소에 하는 일이라고는 치과 병원 대기실에 와서 익준이의 비분관계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고 대충 맞장구 치는 일하고 치과에서 일하는 홍인숙 간호사, 여기서는 미스 홍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스 홍을 희끗거리면서 쳐다보는 일입니다. 그때만은 시리의 인간이었던 그도 눈빛이 반짝거려요. 봉우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봉우의 아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건물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기 치과도 봉우의 아내 거죠. 이 사실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요. 봉우의 처는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사실 봉우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나왔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래요.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봉우의 처는 봉우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봉우는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어쨌든 봉우의 처가 이번에 목표로 삼은 건 바로 서만기입니다. 만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나오냐면요.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서 손님들이 거의 젊은 여자일 정도예요. 게다가 만기의 처제, 은주도 만기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해서 앞으로 자신은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럼 뭐 자매끼리 한 남자 두고 다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매끼리의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은주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자신의 가족들까지 챙기느라서 힘들어하는 만기를 위해서 대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일을 나가서 조금이라도 만기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만기는 마성의 남자죠. 행실이 나쁜 봉우의 처가 만기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은근히 만기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민망해요. 치과 대기실에 매번 봉우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심부름꾼을 보내서 다방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 자꾸만 만기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만남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면 봉우의 처가 전달하기를 앞으로 이 건물을 보수 공사를 할 건데 석 달치 월세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만나서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논의를 해야 되긴 해요. 막상 다방에서 만나고 보니까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면서 머뭇거리는 만기를 데리고
봉우의 처는 술집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네요. 아, 선생님, 낡아 빠진 시설을 쓰기에는 선생님의 탁월한 기술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매입자가 있을 때 건물을 팔아치우고요.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선생님께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제게 그 정도 자금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좋은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만기는 차분하게 저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최신 시설을 빌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좋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이 독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빌려드려도 좋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연한 유혹이죠. 하지만 만기는 이런 수작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물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만기에게 몇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요. 하루는 익준이 아시죠? 익준이의 11살 난 아들이 치과를 찾아와요. 그 즈음에는 익준이가 치과에 잠깐만 얼굴을 비추고 사라지곤 했거든요. 익준이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어머니가 많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익준이의 아내는 반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 더. 간호사 선생님인 미스 홍은 봉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봉우가 미스 홍을 따라서 집까지 간 일도 여러 번이고요. 휴일에는 그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스토커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만기는 자신이 봉우에게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미스 홍을 안심시킵니다. 게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요. 건물을 사겠다는 매입자가 왔을 때의 일이에요. 미스 홍이 그 사람을 보더니 병원이 결정적으로 팔리게 됐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80만 환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만기에게 왜 주겠다고 하겠어요. 여기도 또 만기예요. 또 만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마성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익준의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면서 이 소설은 끝으로 치닫습니다. 익준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만기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봉우의 처에게 일단 5만 원을 빌려서 장례 비용을 치르고요. 장지까지 함께 가져와서 익준의 가족을 챙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오는데 황혼 무렵이 다 된 때죠. 익준이도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익준이는 상복을 입은 가족과 만기를 보면서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떴음을 짐작합니다. 그동안 막일이라도 하러 갔었나 봐요. 돈을 벌려고요. 그런데 치료가 너무 늦은 거죠.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익준은 장승처럼 선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 소설은 전쟁 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3명의 인물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익준이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결국 직장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인물이지요. 봉우는 셋 중에 가장 한가로운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홍인숙 간호사에게 집착적인 증세까지 보이지요. 다시 말하면 봉우의 인생은 이미 예전에 끝이 났고요. 목숨만이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기는 끝없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을 포용해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죠. 시대마다 그 시대의 최익준이, 천봉우가, 서만기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만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손창섭의 잉여인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